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79일 되는 미국 대사관 측민시민들의 행동입니다. 늘 진행되고 있는 일이지만 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출석했다가 바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정에 나와야 됩니다. 나오는 날은 상당히 불편하고 조급합니다. 그리고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늘 소망하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지 않다. 저는 밖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봐도 그렇다. 왜 그러는가? 헌법재판소가 우리가 보통 말하면 선입선출, 먼저 들어온 건 먼저 내보낸다 그래요. 선입선출.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이 탄핵 정국에서 먼저 해야 될 심리들이 있습니다. 그 심리들이 뭐냐? 먼저 탄핵한 것들을 먼저 심리해서 먼저 결판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창수 서울지검장, 감사원장, 그 다음에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아니었습니다. 다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금방 심리 한두 번 하고 끝날 사항을 헌법재판소 판사들은 안 했습니다. 이건 직무유기로 다 책임을 묻고 법적 책임을 물어도 처벌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한덕수 총리 것만 하더라도 아주 단순합니다. 그럼 뭐냐? 의결정족수. 의결정족수가 국무위원회에 준하는 의결정족수인가? 아니면은 대통령에 준하는 의결정족수인가? 여러분, 물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거는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도 물어도 답을 할 거예요. 왜? 한덕수 총리가 국무총리 한덕수. 예, 그건 국무총리예요. 근데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유고 시에, 대통령 구리 시에, 그때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권한대행이.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국군 통수권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든 책임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헌재가 그 단순한 것도 빨리 결정을 해서 한덕수 총리를 내보내고 결정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판사들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정치적 판결이니까, 정치적 사건이니까 또 안 했어요. 이번에 어제 이창수 서울지검장 또 탄핵에 대한 심의를 하다가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국회에서 탄핵할 때 이창수 정치중립 위반했대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무혐의했다고 그래갖고. 근데 탄핵 소추안을 바꿔버렸어요. 왜? 그게 거짓말이고 그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거짓 사항들도 있고 해갖고 또 바꿔버렸어요. 얼마나 졸속으로 탄핵을 했고, 민주당이 탄핵할 때는 한 사람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일에 대해서는 신중에 또 신중을 해야 됩니다. 불구하고 야 탄핵할래 하니까 탄핵합시다 같은 탄핵해버려요. 북한 인민군들의 인민재판하는 식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갖고 문제가 되니까 아니 탄핵할 때 탄핵의 제목이 있었고 그걸로 탄핵을 했는데 헌법재판소 심리하는데 그 제목 주제를 바꿔버린 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헌법재판소 판사들도 미친놈들이 아니면은 기가 각하해가고 보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헌재가 이런 짓을 하고 있고 헌재 재판관들이 이런 양심 없고 법과 상식과 양심 없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헌법재판관 못 믿겠다. 그래서 누굽니까? 문인배 집 앞에 가서 맨날 문인배 야 이놈아 물러나라. 문행방이 야동봤다고 이제 문행방. 야, 그 인간도 뻔뻔합니다. 어지간한 인간 같으면은 국민 여러분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저에게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부심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헌법재판관 엄중한 자리에 제가 있을 자격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물러나야지. 안 물러나고 있는 이유는 뭔가? 바로 인민노련, 자익, 주사파, 지 스스로가 우리법 연구에
극자 제일 좌쪽에 있다고 지금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념에 물든 자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념에 물든 자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헌재에서 탄핵하는 것, 인용하는 것이 자기의 정치적, 사상적 사명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수모를 겪어가면서 다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 내가 늘 쓰는 용어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모든 수단은 정당하다. 그 나라의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겪어야 될 수모, 비참한, 참담한 견뎌가자. 그리고 언젠가 내가 그 마지막 종지부를 내가 찍으면 된다. 이런 심정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이면 나는 혁명가다. 이렇게 생각해요. 문영배, 저는 혁명가다 생각하고 가고 있다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잘 알고 해야 되는데 소시민들이 나가서 진짜 문영배 집 앞에 가서 잘하고 있습니다. 나쁜 놈들은 옛날에는 동네법이 있어가고 동네에서 홍길동 저놈은 호로새끼 죽일 놈 이러면은 그냥 호로새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동네법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문영배 집 앞에 가서 피켓 들고 시위하는 것은 진짜 용기 있는 일이고 법이 통하지 않는 시대, 법이 작동되지 않고 있는 시대에 소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방법밖에 없다. 참담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택해가고 있는 시민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년 전에 지금 헌법재판관 김형두 집 앞에 엄마들이 가서 그 집에다 계란 던진 사례가 있어요. 13년 전인 왜? 김형두가 재판하라고 했더니 재판을 한 게 아니고 개판 망치를 쳤기 때문에 그랬어요. 후보를 매수한 놈을 감옥에 놔둬야 되는데 매수 당한 놈 감옥 놔두고 매수한 놈을 서울교육감하게 풀어줬어요. 이게 재판입니까? 제가 그럽니다. 재판을 개판같이 한 놈은 인생을 개판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지 개판같이 인생을 살아야 될 놈이 지금 황제 헌법재판관이 되었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대한민국 땅에 일어났고 그게 지금 내가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이다 빨간 법복을 입고 있어. 야, 진짜 그 빨간 법복을 줘도 나는 법복 입을 자격이 없다. 내가 이만큼 부장판사 지내고 이만큼 온 것도 축복이요. 내가 지난날 지은 숙제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도 없고 앉아있어. 그래서 저는 그렇지. 틀림없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할 때 나는 인용 가능성이 제일 높은 자 중에 이쪽 4명 중에 1명이 김현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인생의 발자국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얘기가 왜? 이 눈이 많이 온 눈밭을 쫙 그러면 발자국이 남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흰 눈밭에 발자국이 쫙 일렬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그재그로 발자국이 여러 곳도 가 있어요. 그 발자국을 쫙 보면은 바르게 걷는 사람의 성품 또 그리고 막 지그재그로 갔던 사람들의 성품 다 보이잖아요. 지그재그로 갔던 놈은 술 처먹고 갔든지 온전한 정신에 갔겠습니까? 지그재그로 바르게 그 흰 눈밭을 바르게 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발자국 그 모습만 봐더라도 저분의 인생은 참 반듯한 삶을 살기 위해서 참 노력한 삶이고 그 족적만 보더라도 박수를 보낼 만한. 그런데 지금 우리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의 족적을 보면은 진짜 바른 족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는 자들의 그 놈자자 여자들은 뭐로 생기면 이민선이가 300% 가까이 주식 투자해서 돈 벌고 보통 판사들이 재판을 많이 하면은 민사, 형사, 그다음 경제사범들이 있습니다. 수천억을 사기치고 조를 사기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판사에게 뒷거래 하는 것도 많습니다. 지금 재판할 때는 딱 감형을 많이 해주면은 나중에 변호사들이 그 판사한테 줍니다. 그런 게 횡행합니다. 횡행. 그래서 돈 처분 판사들 천재
이런 것들 다 조사해야 돼. 조사해. 강기정에 보세요. 이번에 입 쳐닫고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강기정이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광주시장입니다. 강기정이가. 근데 보세요. 깡패보다 더한 놈이에요. 깡패보다 더한 놈. 와, 그 국회 경위 때리는 거 봤잖아요. 그 때리는 모습은 깡패 조폭보다 더한 놈이에요. 조폭 영화의 조폭 두목이 보아 때리는 거 똑같잖아요. 강주시장은 조폭이다. 강기정은 진짜 자동차 방화에 폭행에 정가만 해도 막 엄청나요. 공개된 정가만 해도 뭐 몇 개 되는데 그런 인간이 강주시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주가 발전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강주시장은 다 그런 놈들이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랑이 없는 강주에 대한 사랑, 강주 시민들에 대한 사랑, 더 나아가서 국가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놈들은 뭔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주, 제가 그랬잖아요. 미리. 여러분, 이번에 강주를 가서 보시라. 강주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가를 보시라. 강주가 딱 가서 보면은 평양시 강주 풍국 보는 것 같아. 내가 얘기했잖아요. 강주 그 전남도청을 딱 그 강주광장 보면은 또 북한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북한. 강주의 정치인들이 강주시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이번에 그 강주의 도심, 그 5.18에 승리라는 거 가서 제가 그랬잖아요. 봐라. 얼마나 강주가 낙후되어 있고 보잘것도 없는가. 그걸 이번에 가서 다 봤습니다. 1,300만 명의 시민들이, 전국에 사는 시민들이 가서 강기정의 모습과 강주시의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낙후되어 있고 비참한가를 봤습니다. 지금 민주당 강주를 기반으로 한 민주당 정치인들이 강주를 그렇게 정치적 도구로 이용만 해쳐먹고 강주를 발전 안 시켰습니다. 부산을 보세요. 인천을 보세요. 대구를 보세요. 대구도 그렇게 발전 안 됐지만 부산 보세요. 얼마나 크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강주도 그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그 열정을 어디다 다음 정권 자기들 권력 누릴 것만 행사하고 있지. 내 사랑하는 국민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강주 시민을 위해서 뭘 하겠다. 그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제가 강기정을 말하는 것은 오늘 이 강기정뿐만 아니고 아까 판사들 보면은 조폭, 폭력배들과 별 다른 거죠. 권력 폭력배들입니다. 권력 폭력배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폭력이 지배하고 있고 국민들은 그 폭력에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폭력이 지배하고 있고 우리는 시민들은 그 폭력 정치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들이 그 분노에서 내린 그 폭력 행위보다도 정치가 합법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이 폭력은, 제도의 폭력은 더 잔인하고 더 비참하고 그 결과는 감당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제도권의 폭력, 제도권의 정치 폭력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임계점 도를 넘었고 이재명의 폭력을 보세요. 국민을 갖고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 법, 대한민국 윤리, 도덕 모든 걸 조롱하고 있습니다. 진짜 천하의 잡놈이 이 이재명을 한국 정치에 끌어들인 인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이런 자는 함께 3대를 멸해도 부족할 정도로 한국 정치가 이렇게 낙후되고 이렇게 천대받게끔 만든 장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우리 시민들이 더 깨어나고 전환길 열사가 에너지가 다 돼가는지 자기 역할을 어느 시점에는 중지하겠다 하는데 제2, 제3의 전환길이 나와야 된다. 이 정치 폭력에 저항할 전사들이 나와야 됩니다. 정치 폭력과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2, 제3의 전환길이가 수없이 나와야 가야 될 길이 멀고도 멉니다. 그 길을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홍석준 의원
우리 아침 일기. 아, 여러분, 우리 홍석준, 제가 이 현역 정치인도 지금 108명 있고, 이분은 비현역이에요. 유영아, 대구 이제 달서, 유영아 의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나오면은 보통 사람들이 마음도 아프고 해서, 또 이 경상도거든. 십자리 추워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온 미디어, 지상파, 공중파, 유튜브 다 나가서 홀로 싸우고 있어요. 홀로. 진짜 저는 늘 지켜보면서 어제도 YTN 가서 열심히 하는 거 지켜봤는데, 저는 한국 정치가 발전하려면은 이렇게 크게 높여서 보면은 누가 그 험난한 시기에 누가 잘 노력하고 진심으로 수고했는가, 이렇게 보면은 저는 딱 보면은 그래도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 홍석준 일이 저는 1순위가 홍석준이다. 또 다른 사람들도 보면은 아까 제가 눈밭에 족적을 얘기했는데 딱 보면 다 보여요. 그런 걸 볼 수 없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가 혼탁합니다. 여기가 이제 미국 대사관 네, 지키는 예, 시민들, 오늘이 예. 1779일. 그래서 1800일이 다음 달인데 그때 내가 초대를 할게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홍현이 이 한미동맹 네. 그걸 위해서 이 소시민들이 6년을 이렇게 초선을 지어서 지키고 있다고. 이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예. 말씀. 그리고 예. 간단하게 이제 시국 정치 대해서. 예.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이 광화문 주변을 지나갈 때마다 이 초소를 봤는데, 오늘 이렇게 또 초소에서 뜻깊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거의, 1800여일 동안 이 초소를, 지켜주신, 정말 묵묵히, 이런 추위 속에서도, 어려운 속에서도 지켜주신 우리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이범 대표님은 제가 알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 우파 정치인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뭐랄까 지도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의 40년 동안 우파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단체 정치계를 이끄는데 정말 혁혁한 공헌했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범 대표님은 우리 우파 시민단체 정치계 어떤 허브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런 어떤 말씀을 항상 주변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오늘 연합뉴스TV 방송을 가기 앞서서 우연히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하나 방송을 마치고 대구에 내려가서 정관 목사님이 자유마을, 대구 경북 자유마을 어떤 탄핵 반대 집회 행사와, 그리고 대구 경북 대학생들의 탄핵 반대 시국 선언에 참여를 하고, 또 밤 10시에는 YTN 방송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전 국민들, 특히 2030 청년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어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개인 윤석열이 아니라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하나의 상징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 특히 2030 청년들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또 7시 반인가요? 우리 광화문 6번 출구에는 탄대청이라는 청년 조직, 탄핵을 반대하는 청년 모임의 또 발대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참석하실 분 참석하시고, 온라인상으로도 응원하실 분들은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광화문을 지키고 우리 한미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정말 엄동설안에도 이 초소를 지키고 계신 우리 모든 분들, 관계자 여러분들께 정말 가슴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홍석준 의원이었습니다. 홍석준 의원의 이런 분이 반드시 그 한국 정치사에 귀중한 역할을 할 그날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날이고 대한민국 희망이 있는 날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홍석준 의원의 미래가 창창하기를 희망합니다. 어제 낮부터 우리 한가키님이 또 수고를 많았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언제나 변함없이 있습니다. 우리 미경님, 파워, 아구스파이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